네, 동사의 종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형식과 오형식이 남았네요. 자, 사형식, 오형식, 이 형식이란 말은 편의적인 구분이라는 말씀 드렸죠, 처음에. 오형식으로 구분하는 사람, 칠형식으로 구분하는 사람, 11형식으로 구분하는 사람,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오형식을 구분하는 견해도 그렇게 부적절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배관시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니까 익숙한 개념으로 문장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구조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형식, 오형식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사형식은 뭐가 두 개? 목적어가 두 개인 거죠.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gave하고 bought하고 ask하고 play하고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죠. 왜 네 가지로 나눴습니까? 이런 거 아시죠?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인데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럴 때 직접 목적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서 전치사를 꼭 쓰게 돼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이죠. 이렇게 쓰지 못하고 밑에 형태로만 써야 되는 동사들을 많이 봤죠. 지난 시간에 본 게 전부 그거죠. 요 밑에 모습으로만 써야 되는 동사. 그건 삼형식 동사죠. 사형식 동사는 삼형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로 다 쓰인다는 얘기죠. 이럴 때 어떤 전치사를 쓰냐에 따라서 네 개로 나누는 거죠. give, send류의 동사는 뭘 쓰죠? to를 쓰죠. buy와 make, 만들어주다, 사주다는 뭘 쓰죠? for를 쓰죠. ask류는 뭘 써요? of를 쓰죠. play는 on을 씁니다. play tricks on me. play tricks on me. 나에게 장난쳤다. play a joke on me. 이런 거 나왔죠? play는 on을 쓴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너무 간단하죠? 예, 그래서 그걸 표로 만들었습니다. to를 쓰는 동사 give, offer, teach, send, owe, pay, promise인데요.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give하고 offer하고 send 이 세 개만 기억합시다. give, offer, send. for는 buy, make 말고 다른 거 나오는 거 본 적 없습니다. buy, make 보시면 되겠고요. to나 for를 쓰는 거 나왔죠? to나 for를 쓰는 게 있는데 to 또는 for를 쓰는 게 있는데 이거는 to 또는 for를 쓰는 거라고 외우기보다는 거기 있는 예문을 좀 기억하면 되겠죠? do 사람 good 있죠? do 사람 good. do me good. 반대말은 do me harm. 이러면 이익을 주다. do me good. do me harm. 해를 끼치다. 그녀에게 해를 끼치다 그러면 do her harm. 이렇게 되죠? 이때 her가 간접 목적어, harm이 직접 목적어인데 이렇게 쓰이는 거는 특별한 구문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일반 사형식론으로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do me harm, do me good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탁을 들어주다.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그러죠?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do me a favor 할 때도 굳이 따지자면 사형식이지만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5분은 ask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뭔가 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갖는데 뒤집지를 못하는 요렇게는 쓰는데 요렇게 못 바꾸는 동사들을 모아놨습니다. 이렇게는 쓰는데 이렇게 못 바꾸는 이유는 다 특별한 구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 있습니까? envy 나왔죠? envy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I envy you your success. 나는 너의 성공이 부럽다죠. 이때 간접 목적어 you는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죠. I envy your success.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문어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문장은 I envy you your success가 완벽한 문장이래요. 이거는 그 동사의 형식상 간접 목적어 you가 들어간 거지 you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you와 your success를 바꾸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forgive 나왔죠? forgive나 pardon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forgive 볼게요. They forgave me my sin. 내 죄를 용서했다. 그냥 forgave my sin 이래도 되는데요. 간접 목적어 me를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문장의 특수한 구성상 me가 들어간 거를 me와 my sin을 바꾸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save, spare 보이죠? 아끼다, 남기다 이런 것들이죠. This tool will save us a lot of trouble. 이런 문장은 보통 무생물 주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save하고 spare는 무생물 주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바꾸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 툴은 우리에게 많은 트러블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이 연장 덕택에 많은 노력을 덜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사형식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몇 개만 잘 기억하시면 10개도 안 됩니다. 한 6, 7개 정도만 잘 기억해놓고 이럴 때 목적어가 2개 될 수 있다. 목적어가 2개 될 수 있으니까 수동태가 돼도 하나는 목적어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얘기죠. 자, 사형식 동사와 관계에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give 동사를 한번 해볼게요. He gave me a present라는 문장을 봅시다. 자, 요거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 자, I was given이죠. I was given a present. by him은 생략하겠습니다. by him까지 써야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수동태를 썼겠습니까? 그냥 he라고 썼겠죠. 자, 그 다음에
present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죠? present. 그다음에 was given. 똑같죠? was given. 그죠? me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to me 하는 게 있어서 세 가지입니다. 자, I was given a present. 자, me가 튀어나왔으니까 was given a present. 이상하지 않죠? 근데 a present라는 직접 목적어가 튀어나왔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a present was given me하고 a present was given to m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왜 세 가지인지 아시겠죠? me a present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 present to me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요 모양에서 나올 수 있는 수동태가 두 개죠. 하나, 둘. 요 모양에서 나올 수 있는 수동태가 요게 나오는 또 한 개가 있죠. present가 수동태로 나오는 게 이 문장에서 바뀌었다면 to가 없을 것이고 이 문장에서 바뀌었다면 to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은 요 모양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present가 수동태 주어가 되는 것은 두 문장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양이 되겠죠.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자, 미국 사람들은 to를 쓰는 걸 좋아할까요? 안 쓰는 걸 좋아할까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쓴다 그러네요. 미국 사람들 짧은 거 좋아하잖아. 죄송합니다만 이건 미국 사람들이 to를 꼭 씁니다. 미국식은 to를 쓰는 거고요. 오히려 영국식이 to를 안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영어에서는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to me로 삼형식 형태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도 좀 기억합시다. 알겠죠? 따라서 그러면 뭐 선물 하나를 날 위해서 샀다 그러면 a present was bought for me 이렇게 쓰겠죠? bought me 이렇게 안 쓰고요. 그러고 보니까 bought me 이런 거 못 본 것 같죠? bought for me만 본 것 같죠? 네, 그게 올바른 미국 영어의 형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형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오형식. 네, 오형식은 목적어가 있고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어구가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보통 넥서스라고 하죠. 넥서스. 의미상의 주술관계. 의미상의 주술관계를 넥서스라고 그러죠. 오형식 문장이라는 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뒤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보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주술관계죠. 따라서 그런 걸 넥서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they elected him president. 그러면 그들은 그를 president로 임명했다. 힘이 president가 되는 거죠. 아쉽다. 자, 그럼 president는 명사 목적보호입니다. I will shoot him dead. 나는 그를 죽도록 쐈다. 이상하죠? 쏴 죽였다 그래야겠죠. 쏴 죽였다. 자, 죽도록 쐈다가 아니고 쏴 죽였답니다. 누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힘이 죽은 거지. 분명히 힘을 설명하는 형용사이므로 dead를 힘의 보호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형식입니다. 하지만 해석할 때 어떻게 하죠? 죽도록 쐈다가 아니고 쏴 죽였다라고 하네요. dead가 마치 뭐처럼 쓰여요? 결과적으로 쓰이고 있죠. 결과적으로 쓰이는 dead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녀의 아름다움이 나를 덤하게 만들었다. 덤 뭐예요? 벙어리죠. 그녀의 아름다움이 날 벙어리로 만들었다. 느낌 뭡니까? 탁 문을 탁 열고 있는데 너무 예뻐. 하면서 말문을 잇는 거죠. 그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말문을 잃었다. 결국 말문을 잃었다는 것도 결국 스트로크의 결과죠. She wept herself blind. 너무너무 울어서 herself가 blind 되도록 울었대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역시 blind도 실제 blind는 아니지만 비유적 표현이지만 결과라고 볼 수 있죠. 2번 제목 위에 목적 보호는 목적어의 결과적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다. 2번 위에 목적 보호는 목적어의 결과적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목적 보호는 목적어의 결과적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3번 보세요. I allowed him to go there. 나는 그가 거기 가도록 허용했다. to 부정사가 목적 보호가 된 경우죠. 두 번째, no one can beat him to the work. beat가 명령동사로서 뒤에 원형부정사가 나오죠. 원형부정사가 나온 경우입니다. I saw them enter the bill. 나는 그가 enter the bill이라는 것 같다. enter the bill 역시 원형부정사. She kept me waiting for a long time. waiting은 뭐죠? 현재분사죠. 이렇게 부정사나 현재분사, 원형부정사 등이 목적보호로 나온 거. 즉 준동사의 목적보호라고 제목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3번의 제목 준동사의 목적보호화. 준동사의 목적보호화. 네, 됐죠? 4번. 4번은 have 목적어 PP 구문이죠. have 목적어 PP 구문은 시키다 혹은 당하다의 뜻이죠. 뭐가? have가 시키다 혹은 당하다는 얘기예요. 자, 룸의 입장에서는 clean 되는 거고 펄스 입장에서는 steal 되는 거니까 목적어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왜? 둘 다 목적어 PP니까.
목적어 다음에 pp가 나왔다는 것은 목적어 입장에서 pp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두 문장이. 펄스가 스틸 되는 거고 룸이 클린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다? have의 뜻이 시키다 당하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방이 청소되도록 시켰다죠. 두 번째는 펄스가 스틸 되도록 시켰다. 이상하잖아요. 펄스를 스틸 당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have의 뜻이 시키다 당하지 두 가지가 있는 대표적인 오형식 구문이라서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 표가 있는데요. 오형식으로 쓸 수 없는 동사, 대절을 취하지 않는 동사, 3형식, 5형식 모두 쓰는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른쪽으로 한번 써볼까요? 네, 이런 겁니다. 자, expect 동사를 한번 써볼게요. He expected me to do the work이라는 쉬운 문장을 써봤습니다. 그는 내가 그 일을 할 것을 기대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장 써볼게요. He expected 그죠? to do the work. 뜻이 다르죠? 이건 지가 그 일을 할 것을 예상했다는 얘기죠. 하나 더 써보고요. He expected that 뭐 요거라면 I겠고 요거라면 he겠죠. 그렇죠? would do the work. 자, expect라는 동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to 부정사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대절을 쓸 수도 있다. 요거는 5형식, 3형식, 3형식. 5형식, 3형식, 3형식. 3형식 to 부정사, 3형식 대절이죠? 요거는 to 부정사, 요건 대절. 어떤 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expect는 이 세 개가 다 옳다 이거야. 다 옳다. 하지만 like 동사는 어떻게? like나 want 동사는 요렇게 쓰는 것도 옳고 I want you to want me 이렇게 요렇게 쓰는 것도 옳다 이거지. 하지만 요렇게는 못 쓴다. 안 쓴다. 거꾸로 hope 동사 나왔네요. hope 동사는 요렇게 쓴다. hope to. 맞아. 또 hope 대절도 써. 맞아. 하지만 hope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문장은 어떤 hope 같은 동사는 5형식을 못 쓰고 want 같은 동사는 대절을 못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바야흐로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무슨 문장이 남았을까요? 자, they left the house죠? They left the house deserted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They left the house 일부러 앞을 똑같이 했습니다. unnoticed. 자, 일부러 앞을 똑같이 한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leave 동사 같은 동사는 어떻게? 3형식으로 쓰이고 5형식으로도 쓰이죠. 자, 이때 요 pp가 둘 다 나와 있는데 이 pp가 주어를 설명하는 것이냐? 뭐 더야 데이지. 주어를 설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목적어를 설명하는 것이냐? 주어를 설명하는 것이냐? 목적어를 설명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문장 구조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deserted. desert 뭐 하다죠? 동사로 버리다죠. 그럼 deserted 그러면 버려졌다는 얘기인데 뭐가 버려졌어요? 그들은 집을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죠. 집을 버리고 떠났는데 버려진 게 뭡니까? 데이입니까? 하우스입니까? 하우스가 버려진 거죠.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몇 형식? 5형식이죠. 집이 버려지게 하고 떠난 거지. 한국말로 하면 집을 버린 채 떠났다지만 영어로 보면 집이 디저트 된 거죠. 두 번째 보세요. 그들은 집을 떠났는데 노티스 되지 못했어. 그럼 집이 노티스 되지 못해요? 집이 서 있는데 왜 노티스 못해? 하지. 집은 노티스 되죠. 그럼 뭐가 노티스 안 된 거야? 떠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노티스 되지 않은 거죠. 야반 도주네, 야반 도주. 집을 떠날 때 아무도 그를 목격하지 못했다. 꼭 야반 도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데이가 노티스 되지 않은 거죠? 하하, 그러네요. 이런 경우는 5형식이 아니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건 3형식의 일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목적어가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유사보호라고 봐야겠죠. 예, 보호로는 편입되지 않은 유사보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어떤 문장을 딱 5형식으로 나눈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거는 어떤 형식에도 안 속하죠. 목적어가 있는데 주격보호가 있어. 이거 뭐야, 씨. 목적어, 목적보호는 5형식이고, 목적어만 있으면 3형식이고, 보호만 있으면 2형식인데, 이건 목적어도 있고, 주격보호도 있잖아요. 이건 몇 형식이야? 이런 거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5형식 설명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얼핏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문법학자들이 막 5형식이다, 7형식이다, 9형식이다, 11형식이다 이렇게 싸우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만 하면 되겠죠. 뒤에 있는 보호가 꼭 목적 보호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 이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의 종류 내용이었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오토로스 그래머의 맨 끝장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오토로스 그래머 초판본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영어의 공부와 앞으로 그 영어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꿈을 키워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면서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